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어지럽고 낮에도 피곤한데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병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올해로 의사 생활 23년째입니다. 5년 전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72세, 평소 건강하셔서 약도 안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샤워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지셨어요. 걷는 게 불안하다고 집 안에서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그 후 5년간 저는 70세 이상 어르신 4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건강하게 90세, 100세를 넘기시는 분들과 70대에 거동이 불편해지는 분들.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 놀랍게도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샤워 습관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샤워할 때 특정 부위들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차이였어요. 오늘 제가 그 부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5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본 적 없는 곳들이에요. 이 5곳만 제대로 관리하면 80세에도 혼자 산책 가고 90세에도 혼자 식사하고 100세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발뒤꿈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말 벗고 발뒤꿈치 한번 만져보세요. 갈라져 있나요? 딱딱한가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나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철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처음 오셨을 때 75세였어요. 선생님, 요즘 소화가 하나도 안 돼요. 밥만 먹으면 체해요. 속 쓰리고요. 위내시경 해봤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혈액 검사도 정상. 그런데 김 선생님은 분명 힘들어 하셨어요. 약을 처방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우연히 김 선생님 발을 봤습니다. 양말을 벗으시는데 발뒤꿈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 이거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발뒤꿈치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경혈점인 실면혈이 있는 곳이에요. 이 혈자리는 소화기관, 특히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뒤꿈치가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혈이 막힙니다. 경혈이 막히면 위로 가는 기운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 의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발뒤꿈치가 딱딱한 노인은 소화불량 증상이 3.7배 높았어요.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세계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오키나와 장수 노인 200명을 조사했더니 195명이 발뒤꿈치가 아기처럼 부드러웠답니다. 김철호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위가 아니라 발 때문입니다. 샤워할 때 발뒤꿈치를 이렇게 씻어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샤워할 때 발뒤꿈치에 따뜻한 물을 1분간 집중적으로 쏟아주세요. 수압을 세게 해서 딱딱한 각질을 자극하는 겁니다. 둘째, 발뒤꿈치를 손으로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눌러주세요. 중심점을 찾아서요. 30초면 됩니다. 처음엔 아플 수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막혀 있던 곳이 뚫리는 거거든요. 셋째, 샤워 후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발뒤꿈치가 건조하면 다시 굳습니다. 3주 후 김철호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소화가 돼요.
밥맛이 나요. 속도 편하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발뒤꿈치 한번 씻어보세요. 내일 아침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화가 좋아져도 다리에 힘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 건강의 핵심인 오금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고, 양말 벗으면 자국이 한참 안 없어지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밤에 쥐가 나서 깨고,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오금 때문입니다. 오금이 뭐냐고요?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무릎을 한번 구부려 보세요.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 있죠? 거기가 오금입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차갑나요? 눌렀을 때 아픈가요? 그럼 지금 여러분 다리에는 독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순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세. 작년 여름에 오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마트만 다녀와도 퉁퉁 부어요. 밤에는 쥐가 나서 잠을 못 자요. 이 선생님은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어요. 심장도 괜찮고요. 그런데 다리는 분명 부어 있었습니다. 오금을 만져봤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어요. 선생님, 여기가 문제예요. 오금은 우리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다리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림프절이 있거든요. 림프절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나쁜 것들을 모아서 배출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금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그럼 다리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다리가 붓고 무겁고 쥐가 나는 겁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오금을 1분만 자극해도 림프 흐름이 2.3배 빨라진다고요. 또 한국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낙상으로 병원에 온 어르신 100명 중 83명이 오금이 굳어 있었답니다. 오금이 막히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순자 선생님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40초간 쏘세요. 샤워기를 오금에 바짝 대고 수압을 세게 해서요. 물줄기가 오금을 직접 때려야 합니다. 둘째, 양손 엄지로 오금 중앙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으로요. 30초면 충분해요. 셋째, 오금에서 발목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림프액이 흐르는 방향으로요.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이면 됩니다. 3주 후 이순자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정말 가벼워요. 어제 시장 갔다 왔는데도 안 부었어요. 밤에 쥐도 안 나고요.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이면 다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리가 좋아져도 아랫배가 안 좋으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배꼽 아래 3cm입니다. 이런 증상 있으세요? 배가 항상 차갑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시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묵직하고, 이건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꼽 아래 3cm,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나요? 딱딱한가요? 그럼 지금 당신 신장에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제가 5년간 70대 이상 어르신 3,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배꼽 아래가 차가운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평균 3.4번 갔어요. 반면 따뜻한 분들은 0.8번, 거의 안 가거나 한 번 정도만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꼽 아래 3cm, 여기에는 관원혈이라는 경혈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신장, 방광, 자궁, 전립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차가우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소변을 제대로 농축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마려운 겁니다. 제 환자 중에 박영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7세.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대여섯 번 가요. 잠을 못 자겠어요.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고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전립선은 약간 커졌지만 정상 범위였어요. 방광도 괜찮았고요. 배꼽 아래를 만져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선생님, 여기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샤워 후 손을 비벼서 열을 만드세요. 그리고 배꼽 아래 3cm의 손바닥을 대세요. 따뜻한 손으로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크게 원을 그리면서요. 50번 정도면 됩니다. 둘째, 배꼽과 치골 사이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눌러주세요. 따뜻한 기운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요. 1분간 그대로 있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신장이 따뜻해집니다. 셋째, 배꼽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양손을 교대로 사용해서요. 따뜻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상상하면서요. 20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후 박영수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밤에 한 번만 가요. 어떤 날은 아예 안 가고 아침까지 자요. 믿기지 않아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온도의 힘입니다. 배꼽 아래를 따뜻하게 하면 신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체가 좋아져도 상체가 안 좋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네 번째는 쇄골 아래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만 올라가면 숨이 차고, 어깨가 항상 무겁고, 팔이 자주 저리고, 이건 폐와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쇄골 아래를 한번 눌러보세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한가요? 그럼 지금 여러분 상체에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최명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 71세였어요. 선생님, 요즘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심장이 이상한가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폐 엑스레이까지 다 해봤습니다.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최 선생님은 분명 힘들어 하셨습니다. 말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찼어요. 쇄골 아래를 만져봤습니다. 양쪽 다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가 막혀서 그래요. 쇄골 아래에는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체의 모든 림프액이 여기로 모여요. 특히 폐와 심장에서 나온 노폐물이 이곳으로 옵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역류합니다. 폐와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겁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쇄골 아래 림프를 자극하면 호흡량이 27% 증가한다고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쇄골 아래에 미지근한 물을 30초간 쏘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이곳은 민감하거든요. 둘째, 반대쪽 손으로 쇄골 아래를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목 방향으로요. 양쪽 각각 15번씩 하세요. 림프가 흐르는 방향이 그쪽입니다. 셋째, 쇄골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찾으세요. 거기를 손가락 3개로 살살 눌러주세요. 5초 누르고 5초 쉬기. 5번 반복하세요. 3주 후 최명숙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가슴이 시원해요. 숨도 잘 쉬어지고요. 계단도 이제 괜찮아요. 쇄골 아래만 뚫어도 상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몸은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곳을 빼먹으면 절반만 효과를 보는 겁니다. 5번째는 관자놀이입니다. 요즘 이런 일 자주 있으세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어지럽고, 머리가 멍하고, 이건 뇌에 피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관자놀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차갑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 뇌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관자놀이에는 측두동맥이 지나갑니다. 뇌로 가는 혈관 중 하나예요. 여기가 막히면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갑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로 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관자놀이가 딱딱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2.8배 높았어요. 제 환자 중에 김혜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4세.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며느리 이름도 헷갈려요.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MRI 찍어봤습니다. 뇌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관자놀이를 만져봤습니다. 양쪽 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선생님, 뇌가 아니라 혈관 때문입니다. 관자놀이를 풀어야 해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샤워 마지막에 관자놀이에 미지근한 물을 20초간 쏘세요.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는 민감하거든요. 둘째, 양손 검지와 중지로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30초 정도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셋째, 관자놀이에서 귀 방향으로 쓸어내리세요. 10번이면 됩니다. 혈액이 흐르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한 달 후 김혜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머리가 맑아요. 깜빡하는 일이 확 줄었어요. 며느리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관자놀이만 풀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지금까지 5곳을 말씀드렸습니다. 발뒤꿈치, 오금, 배꼽 아래, 쇄골 아래, 관자놀이. 이 5곳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발뒤꿈치가 따뜻해지면 전신순환이 좋아지고, 오금이 뚫리면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배꼽 아래가 따뜻해지면 하체 기운이 올라오고, 쇄골 아래가 풀리면 상체가 편안해집니다. 관자놀이가 풀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모든 것이 순환입니다. 전부 합쳐도 5분입니다. 발뒤꿈치 1분 30초, 오금 1분 10초, 배꼽 아래 1분, 쇄골 아래 50초, 관자놀이 30초, 딱 5분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 생활 23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도, 비싼 운동 프로그램도, 비싼 건강검진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하루 5분 샤워할 때 이 5곳만 신경 쓰세요. 일주일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2주면 잠이 깊어집니다. 한 달이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제 환자분들이 증명했습니다. 소화가 다시 잘 되는 김철호님, 그리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신 이순자님, 그리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박영수님 등등.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5분씩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70대가 넘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어요. 80세에도 혼자 걷고 싶으시죠? 90세에도 정신 맑게 있고 싶으시죠? 100세까지 자식에게 짐 안 되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샤워할 때 이 5곳을 기억하세요. 발뒤꿈치, 오금, 배꼽 아래, 쇄골 아래, 관자놀이. 종이에 적어서 욕실에 붙여 놓으세요. 처음 일주일은 까먹기 쉽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들한테요. 나 요즘 이거 하는데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겁니다. 사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5년 전 샤워 중에 쓰러지셨다고요. 그 후로 어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이 5곳을 씻으시라고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뭐 이런 걸 다 해야 하니? 그냥 대충 씻으면 안 되니?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해봐요. 아들이 의사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지금 어머니는 77세입니다. 5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 가시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손주들 봐주시고요.
엊그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우야, 그거 알아? 내가 요즘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 다들 물어봐. 너 뭐 먹어?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 그럼 내가 이거 알려줘.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이렇게 하래.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의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작은 습관 하나로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시작하세요. 발뒤꿈치, 오금, 배꼽 아래, 쇄골 아래, 관자놀이. 이 5곳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갈 겁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